서비스와의 콜라보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인하대 경영학과의 김연성 교수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저 스튜디오가 잘 준비가 돼 있어서요. 저도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훨씬 나은가요? 마스크 벗으니까. 예.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아마 사업장이나 사무실에서 이 강의를 목요일 아침에 이렇게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름다운 가을에 목요일 아침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우리 회사의 발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저에 대해서 혹시 아실지요? 그래서 제가 간략히 제 양력을 먼저 올려놨고요. 저는 품질경영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객 만족 쪽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 저술이 몇 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책이 제가 이제 저술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우수 학술 도서를 매년 선정하는데요. 경제경영 분야에서 이 책이 선정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연락처로 주셔도 좋고요. 직접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네 파트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세상의 변화에 대한 걸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얘기를 약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인지 토론 주제도 한두 가지 여러분께 이제 던져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제목 자체가 이제 맞춤화, 고객화라는 것을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고객의 관점을 좀 소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객 경험으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1시간 남짓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토론을 좀 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치도록 이렇게 아침 시간이니까 조금 부지런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틈을 알아야 되겠다. 전략적 변곡점에서 어떤 틈새, 갭 이런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철을 탈 때 보면 왼쪽에 사진에 있는 왼쪽 사진은 한글이 써 있죠. 발빠짐주의, please mind the gap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지하철에 있는 사진을 제가 이제 촬영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mind the gap이라고 해서 이건 영국 지하철에서 제가 찍어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오늘 아침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ind the gap입니다. 갭을 간격을 틈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간격일까요? 여러 가지 간격이 있겠죠. 틈이 있겠죠. 그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장을 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 도달했을 때 기존의 사업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기존에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대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도래한다는 것을 인텔의 CEO를 역임한 인텔의 회장을 역임하신 앤디 글로브라는 분이 정리를 해서 소개했던 개념입니다. 이분은 인텔의 초창기 멤버 세 번째 직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거의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죠. 그래서 이분을 자그마한 벤처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포춘 500 기업까지 제일 올라갔을 땐 7위까지 인텔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런 회사를 키웠던 분입니다. 이분의 오랜 기업 경영의 여정 속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경쟁 구조와 방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균형이 등장하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올바르게 잘 대응하면 비즈니스가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잘못 대처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기존의 비즈니스가 좀 쇠락한다. 조금
부드럽게 설명을 했지만 쇠락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게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언제가 그 전략적 변곡점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알았다 하더라도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경영자 그리고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 두 가지를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회사 어떨까요? 라는 측면을 한번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기존의 사업이 쭉 발전해 갑니다. 그대로 놔두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대응을 못하면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잘 대응을 하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다시 성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틈이 있을까요? 어떤 갭이 있을까요? 이 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주제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4차 산업혁명, DX. 얼마 전까지 DT 그러다가 요새는 DT라는 말 대신에 DX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그 X가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이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엔 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서스테이너빌리티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ESG 지속 가능성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팬데믹 요즘 많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 아직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전략적 변곡점에 있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방식의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대응을 하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대안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쩌면 하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례를 제가 좀 몇 가지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도미노 피자라는 회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미노 피자. 예,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솔직히 고백컨대 피자를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피자 연구를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피자라는 게 정말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된 아이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자가 막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략적 변곡점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2등 하던 회사가 1등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산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2등 하던 회사가 1등으로 순위바꿈하는 경우를 요즘 자주 보십니까? 자주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였던 도미노 피자가 피자헛을 꺾고요. 피자헛이 1등이었는데 그걸 제치고 1등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조사를 해봅시다 하고 쭉 보니까 여기 제가 제시한 4가지 주요 요인이 있는데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도미노 트래커라는 걸 도입했다는 겁니다. 도미노 트래커. 트래커라는 건 트래킹한다, 추적한다 그런 건데요. 그림에 보시면은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있고요. 뭐 작아서 그렇습니다. 뒤에 제가 상세히 설명 올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고요. 고객이 도미노 피자를 주문하면 주문에서부터 배송할 때까지 단계를 5개로 나눴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은 색깔이 변하게 하는 신호등 체계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거를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주문한 피자가 언제 도착할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요? 도미노 피자가요. 피자헛은요? 안 한 겁니다. 고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DX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CX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피자 딜리버리 유튜브에 가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도 좋겠고요. 나중에 혹시 관심이 좀 있으시면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건 생략하고요. 제가 작년 11월에 미국에 방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현지에 있는 그 학생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도미노 피자 내가 한번 살 테니까 도미노 트래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같이 좀 보자고요. 그랬더니 뭐 학생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실제로 한번 해봅니다.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모바일로 해도 되고 컴퓨터로 해도 됩니다. 이건 이제 컴퓨터로 그 학생이 한 건데요. 스텝 1, choose your offer. 스텝 2, confirm your offer. 뭘 살 건지를 정하고요. 여기 보면 개인 그 주문하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문했는지가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제가 주문을 했잖아요. 시금치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리페어. 물론 그 학생이 해준 겁니다. 그 학생이 해준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준비하고요. 제가 주문한 피자가 도미노 피자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가 빨간불로 딱 들어옵니다. 네. 이미 돈은 냈어요. 저건 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제가 이미 냈다고요. 결제를 했으니까요. 저 피자 제 겁니다. 그 다음에 베이크 굽습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 체크. 우리 품질 경영처에서도 나와 계신데요. 중간에도 하지만 마지막에 딜리버리 하기 전에 제대로 준비가 됐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 합니다. 요것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complete 그러면 도미노스 트래커가 1, 2, 3, 4, 5, 6 해가지고 빨간불로 쫙 들어오죠. 그랬더니 문 앞에 contactless delivery 무접촉 배송 딱 와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제가 주문했던 시금치 피자가 딱 와 있습니다. 뭐 이거 전혀 새로운 거 아니죠. 작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객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있다. 즐거워하고 있다. 어떤 고객들일까요? 내가 주문한 피자가 도착이 언제 될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요. 도미노 피자는 IT 기업이다 이런 정의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도미노 피자가 어떻게 IT 기업입니까? 라고 반론을 제시할지 모르지만 도미노 피자의 최근의 변신은 IT 기업이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시사점을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뒤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요즘 회식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술을 집에서도 즐기고 이런 혼술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를 보여드리는데요. 술 담화 박스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가 생겼어요. 이 회사는 어떤 거냐면요. 구독을 하면요. 한 달에 2병씩 보내줍니다. 근데 어떤 술인지는 랜덤 박스입니다. 미리 안 알려주고요. 주문을 하면 그냥 두 병씩 보내주는데 이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최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집 앞으로 찾아오는 인생술 이런 홈페이지 이런 표현을 해서 구독하러 가기를 딱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담화 박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9,000원짜리가 있고요. 한 달에 49,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고객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술 중에서 그때가 가장 맛있을 술, 그 당시에 가장 맛있을 술을 2개를 딱 골라가지고요. 이달의 술, 담화박스, 큐레이션 카드, 담화 PD와 이런 카드를 넣어가지고 저 박스 안에 딱 넣고 보내준다는 겁니다. 요거 아주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도미노 피자는 이제 IT 기업입니다. IT라는 걸로 고객을 연결하는 걸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 다마박스는요. 술이라는 전통적인 아이템을 고객에게 가치 제공의 측면에서 어떻게 달리 접근하는가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 얘기를 해서 아침부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혹시 저 회식을 뭐 회식까지는 아니지만 가족이나 동료들하고 간단하게 반주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본 곳 중에 최근에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 빅 구르망 레스토랑이라는 게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에. 그래서 거기에 쭉 보니까 안씨 막걸리라는 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저기 경리단길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 갔을 때 제가 놀랬던 거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랬고 몇 명이 같이 갔습니다. 저녁에.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곳인데 맛집이라고 그러니까 미쉐린 가이드 빅구러망은 객단가가 45,000원 이하인 동네의 최고의 맛집을 찾아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미쉐린이라는 타이어 회사가 만든 건데요. 타이어 회사가 왜 미쉐린 가이드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런 맛집을 자꾸 찾아다니면 타이어 소비량이 늘어날 테니까 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다 그러죠. 어쨌든 거기에 이제 가서 술을 주문하는데요. 메뉴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희미하죠. 예. 조명도 좀 흐릿한 데서 제가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서요. 주인이 어떤 술 드시겠습니까? 소주도 있고요. 막걸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주도 있고 그런데 그랬더니 같이 가신 분이 저는 소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소주 메뉴를 딱 넘깁니다. 그러더니 소주가 어떤 소주가 있냐면요. 화려하다 담백하다. 소주의 맛이. X축은 화려하다 담백하다. Y축은 부드럽다 거칠다. 이렇게 이제 나눠봅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셨던 원로 교수님께서 나는 좀 화려하면서 거친 걸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걸 상세히 보시지는 못했어요. 어떤 술이 있는지를 잘 보시지는 못했는데 느낌으로 골라셨죠. 골랐더니 서울 소주 3회 기주라는 게 제일 화려하면서 거친 것으로 나오더군요. 근데 그것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랐죠. 200ml에 20만 원짜리입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비싼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술을 파는데 이런 술이 있습니다. 저런 술이 있습니다. 고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큐레이션을 통해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메뉴판의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사례를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서 오늘의 주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뉴요커라는 잡지를 제가 가끔 보는데요. 거기에 카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만화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하나 한 2달 전쯤에 봤던 잡지에서 나온 걸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어제 작은 문제를 그냥 두면은요. 오늘의 큰 문제가 되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일의 엄청나게 큰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 전략적 변곡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이 제가 저술한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최근 동향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한정 KPS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서비타이제이션은요, 영어가 좀 어렵죠.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 용어가 나온 지는 한 30년 됐고요. 전 세계의 제조업은 서비스업은 서비타이제이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비타이제이션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예컨대 선진국 OECD, 우리도 OECD 국가인데요. 그중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가는데
한국 기업만이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이런 그 현황에 제가 착안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개념은 이런 겁니다. 기업의 성장 전략에 변곡점이 있는데 제품 경쟁력과 서비스 상품을 합쳐서 그래서 고객들의 불편함은 줄이고 페이는 줄이고 게인은 높여서 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품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서비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콜라보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뭔가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동차라는 제품이 서비스화되고 있는 건 여러분 어떻게 주목하고 계신지요?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밸류 체인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마진을 창출하느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마이클 포터의 밸류 체인이죠. 그 밸류 체인을 분석을 해보면 대개 그 R&D, 조달, 디자인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조, 생산, 운영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마케팅, 유통, AS로 가고 있는데 기존의 밸류 체인은 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로 돼 있는데 새로운 밸류 체인은 이게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네요. 마치 나이키처럼요. 나이키는 제조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조를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조에서의 밸류보다는 앞에와 뒤, R&D 그리고 서비스에서 밸류가 나오는데 이 밸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존에는 유통의 혁신이나 서비스의 혁신이나 AS의 혁신이나 서비스 마케팅이었다고 하면 최근의 새로운 변화는 서비스화, 오늘의 주제인 서비타이제이션으로 고객을 락킹한다, 고객을 딱 잡아넣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BMW에서 열선 시트 옵션을 한 달에 2만 원씩 구독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의 BMW는 들어올 때부터 다 이걸 옵션을 깔아놨기 때문에 새로 구독할 이유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서 BMW가 구독 서비스를 론칭, 오픈하다 보니까 한국 홈페이지도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고객들이 뭐 가만 안 있죠. 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BMW에서 미안하다. 이건 글로벌 얘기고 한국은 예외다. 그랬는데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스토어라는 거에서 이런 걸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BMW라는 자동차 회사가 구독 서비스를 팔기 시작했다. 언제요? 2022년에요. 글로벌하게. 자, BMW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켓쉐어 외제차 1위를 벤츠를 제치고 올해 BMW가 1등 갔다는 거 뉴스에 나오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과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동차 판매하는 것에서 수익을 내는 것, 기존의 방식에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략적 변곡점임을 포착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현대차는 어떨까요? 그랬더니 역시 현대차, 오토모빌 코리아라는 데 분석을 했는데 현대차도 그럴걸요? 라고 이렇게 따라서 옵션 구독제를 도입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옵션 구독제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죠. 뭐 BMW가 그런데 현대차라고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자동차 구독 모델을 수년간 연구해 왔다는 고백을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CEO가. 그래서 기계 기반이냐 기술 기반이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구독을 하는데 기계 중심으로 할 건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할 건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곧 발표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쫙 흘리죠. 예. 글로벌 최고 마케팅 책임자 겸 고객 경험 본부장이 호주에서 열린 아이오닉 6 공개 행사에서 얼마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현대자동차가 어저께 뉴스 보도에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강의에는 못 넣었는데요. 이런 발표를 하죠. 현대차가 글로벌 탑3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하면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도미노 피자가 IT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현대자동차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동일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냐고요? 앞으로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현대자동차에는 자동으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게끔 하겠다. 자동차의 현재 상태, AS 이런 것들을 고객하고 카톡 하듯이, 카톡으로 연결하듯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대한 아이폰이 자동차가 되는 순간을 우리 직면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할까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동차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애프터마켓에서의 수익이 더 늘어나고 중요하다. 구독화하는 것이, 서비타이제이션 하는 것이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는 것을 포착한 거죠. 현대차의 변화.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커넥티드카가 지금 1,000만 대 수준인데 불과 2025년까지 2,000만 대 2배로 늘리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따뜻하게 하는 거, 엉덩이 따뜻하는 거 이런 걸 매달 돈을 내라는 자동차 옵션 구독형 서비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촉발을 한 것은 BMW. 그 외에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이런 이익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전통적인 제조 판매 비즈니스에서 추정치가 1,09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밑에 딱 내려보시면 서비스 사업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시면 지금은 미미하지만 2030년이 되면 전통적인 제조 판매 사업 영업이익을 뛰어넘는다. 새로운 수익처가 생기고 있음을 지금 포착한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 그런데 현대차가 어저께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음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서비스의 포지션은요, 그 품질 낫기 가격 유연성 서비스인데요. 위로 갈수록 배가 불룩하게 올라가죠.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품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거 다 꽝입니다. 이거 품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도요, 품질을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품질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올려가지고 서비스까지 이제 붙이는 그런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요. 유사한 사례를 제가 그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 사업부라는 우리 회사하고 비슷한 업을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례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사례를 조금 연결을 해서 봤는데 예방 보존을 통한 품질 관리 서비스가 지금 대세다 이런 거죠. 이거를 제조업체들이 기존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근데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업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전 KPS를 방문했을 때 우리 회사는 지식 서비스,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전문가 서비스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서비타이제이션의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쩌면 지금 아주 물을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 사업부라는 데가 있는데요. 비행기를 팔잖아요. 항공기 만드는 회사가 비행기를 팝니다. 보잉이라는 데에서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항공이나 브리티시 에어웨이나 에어프랑스나 이런 데 팝니다. 비행기 사는 회사에서는요. 엔진을 따로 구매합니다. 엔진을. 전 세계 엔진 만드는 회사는 3군데가 크고요. 미국 회사가 2개가 있고 한 군데가 영국 회사입니다. GE하고요. 프레트닌 앤 피튼이라는 회사가 있고 영국 회사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롤스로이스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로 유명한. 그 롤스로이스가 공기업이었어요. 한전 같은. 예. 근데 그 전에는요. 롤스로이스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조직. 그러다 이게 민영화가 됩니다. 예. 포스코 같은 상황이 됐죠. 근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롤스로이스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엔진을 팔지 않고요. 엔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치 렌터카 하듯이 예, 비행기 날아가는 시간만큼 파워 바이 디 아워 시간당 동력 판매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 시간만큼만 차지를 하는 수수료를 받게 하는 그런 걸로 변신을 하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엔진에서 나오는 정보를 센싱 해가지고 IoT 센서 여러분 요새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센싱해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엔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정비에 관한 상황을 고객사에 노티스 해주고요. 고객사로부터 그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엔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인력 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사업 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업의 서비스와 예방 정비 실시의 대표 사례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에서는 AI 카닥터라는 걸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그런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입니다. DX 기술입니다. 소리를 듣고 엔진 소리를 듣고 엔진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은 오래된 그 명인들이 했던 영역이었다고 하죠. 네, 경험이 많고 경륜이 풍부하고 아주 인사이트가 직관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하던 영역인데 이거를 그 소리 데이터를 다 축적해가지고 AI로 머신러닝을 시켰더니요. 현대차에서 내놓은 솔루션에 따르면은 엄청나게 사람에 비해서 10배 이상 좋은 그런 정답을 맞추는 그런 솔루션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모두 다 AI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협업을 해야 되겠죠. 협업, 콜라보레이션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요즘 막 이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화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글로벌 컨설팅사인 딜로이트라는 회사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내보냈던 코로나19 상황에서 말이죠. 제조업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요? 제조가 서비스를 어떻게 품을까요? 라는 그런 관점에서 애프터 마켓 서비스가 제조업을 변혁시키는 5가지 초점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고 네트워크 최적화한 건데 그것 플러스 해가지고요. 서비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구매 지출을 감축합니다. 구매에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데 부품이나 메인티넌스에 관한 비용을 확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드린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것들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조건이 변경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고객과 제조업자가 가치 사슬의 양극단에 각각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접근해가지고요. 미래에는 이 가치 사슬의 양극단에 있던 R&D하고 AS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로 이렇게 엮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기반 지불 방식으로 변합니다. 퍼포먼스 베이스드 로지스틱스, 퍼포먼스 베이스드 성능을 발휘한 것만큼만 돈을 내는 그런 모델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제 지금 한 30분 정도 쭉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회사는 어떤 오퍼링을 하는 회사일까요? 고객에게 뭘 제공하겠다고 메뉴를 보여주고 고객이 선택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때 그 제공하는 거,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를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오퍼한다, 오퍼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X축에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영문으로 된 걸 보시면 Level of Service Offerings 이렇게 돼 있는데 제품이나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계가 1단계고요. 그리고 각각 제공합니다. 각각 따로따로 이게 1단계입니다. 거기다가 핵심 제품에다가 서비스를 붙이는 거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는 밸류고 서비스는 디퍼런시에이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단계는 프로덕트는 밸류고요. 서비스는 코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죠. 3단계는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덕트과 서비스를 합쳐갖고 밸류를 창출합니다. 서비스가 디퍼런시에이터 차별화 요소였는데 그게 정말 밸류를 창출하는지 안 하는지는 3단계로 갑니다. 4단계가 되면 outcomes and solution, solution provider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사용한 만큼 돈을 내게 하는 그걸 통해서 성능을 유지하게 하는 퍼포먼스 기반의 그리고 성과를 제시하는 이런 모델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느 단계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토론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관련된 자료를 조금 더 붙여놨는데요. 참고로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있죠.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기술들이 적절히 지금 접목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기반 마인드셋에서 솔루션 기반 마인드셋으로 좀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뭐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링에 초점을 두느냐, 가치 전제에 초점을 두느냐로 2x2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솔루션 쪽으로 가는 게 어쩌면은 앞으로의 진행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비즈니스는 이미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전략으로서의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플랫폼 이코노미에서는 이런 솔루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전략으로서의 대안으로서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엑센추어라는 컨설팅 회사에도 같은 맥락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가 참고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비타이제이션을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워렌 버핏? 예, 이분이 그렇게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투자 잘해가지고요. 예, 워렌 버핏이 샀다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주식을? 그 워렌 버핏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중에 제가 하나 캡제민이라는 컨설팅 회사의 리포트 중에서 제가 하나 발췌를 했는데요. 번역을 해놨습니다. Everything as a Service. 가격, 뭐 가치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지불하는 거고요. 가치는 고객사가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얻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비타이제이션 같은 게 이제 뭐가 되냐면요. Everything as a Service로 변화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워런 버핏이 2020년 10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변곡점에서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ESG 경영 그 변하는 타이밍에서 워렌 버핏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투자의 귀재라는 분이 서비타이제이션을 주목했음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변화에 관한 자료들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제일 마지막 단계 자동차로 치면 프라핏의 15에서 35%가 서비타이제이션에 나올 겁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BMW가 먼저 불을 질렀고 현대차가 이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바로 어제 발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준비는 몇 년 됐거든요. 4, 5년 됐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4가지 파트로 말씀드리는데 2가지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전략적 변곡점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퀘스천.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최근의 변화상을 보니까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사례를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하고 똑같은 업종은 아닙니다만 아까 보셨던 도미노 피자나 다마박스나 현대차의 그 변화 모습을 보시면서 관련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낵박스를 구독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난 회사를 소개합니다. 스낵을 주전부리 이거를 구독해서 먹어요. 누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영국 회사고요. 영국의 대학생들, 젊은이들 스낵을 사러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저렴하게 살려면 코스트코 같은 데 가서 사면 막 왕창 이렇게 많이 사야 됩니다. 한 가지를 오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스낵이라는 건 군것질거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여러 가지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즈닷컴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창업자가 이 창업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죠. 고객이 들어와서 선택을 하면 그거를 랜덤 박스가 아니라 아까는 술 담아 서비스는 랜덤 박스인데 뭔지 모르는데 요거는 고객이 딱 선택하게 합니다. 고객이 선택한 걸 딱 박스에 넣어갖고 딱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먹어보고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그러고요. 좋으면 다시 구독을 하고 안 좋으면 구독을 안 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고에 관한 유연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끌게 되거든요. 사업이 잘 돼갑니다. 그걸 딱 지켜보고 있던 유니레버라는 회사. 유니레버는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관리에서 삼성전자보다도 더 잘한다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컴퍼니고요. 우리 집에 어느 집이든지 유니레버 제품들이 뭐 몇 개는 다 있을 겁니다. 전통적인 제조 유통 회사거든요. 근데 유니레버가 이걸 딱 보고 있다가 이 회사를 딱 인수해버리죠. M&A를 해버리죠. 샀어요. 왜 샀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유니레버의 수많은 아이템을 이런 그레이즈닷컴 같은 구독 서비스로 연결을 하면 BMW가 시도했던 것처럼 물건 팔아가지고 나오는 이익보다 그 후속 이익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올 테니 미리 준비를 하려고 이 회사를 딱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게 됐죠. 회사를 팔아서 돈을 대박이 났어요.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유니레버가 이 사람을 사업부장을 시켜요. 계속 사업하라고. 그냥 하시라고. 그거 우리가 잘 지켜보다가 유니레버에 접목시키겠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선택이 곧 신제품 개발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조사가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붙입니다. 다윈이라고 하는 약자 Distant Algorithm Rating What Ingredient Next. 다음번에 생산할 제품의 원료가 뭔지를 미리미리 알아서 준비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듭니다. 고객이 주문하면 그 주문에 맞춰가지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을 해갖고 주문 생산이죠.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서 박스에 넣어서 보냅니다. 재고 이론적으로 없습니다. 재고 물론 뭐 나중에 생길 수가 있겠지만요. 이런 거를 하는 구독과 서비타이제이션과 스마트 팩토리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어쩌면 전 세계 첫 번째 모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유니레버가 이 회사를 M&A 하게 된 그런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외국 사례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실제 구독은 하긴 어렵습니다. 영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할 수 있는 한국 회사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화장품 어떻게 사세요, 학생들? 그랬더니 화장품이요? 설화수 뭐 이런 건 너무 비싸고요. 특히 남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남자들도 이렇게 약간의 그 아주 약간이죠. 스킨 로션하고 뭐 스킨하고 로션 정도 바르는 에센스 정도 바르는 건데 물어봤더니 교수님 저희는 릴리커버를 이용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릴리커버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스타트업이고요. 근데 이 릴리커버가요 엄청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릴리커버라는 회사는요 화장품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새 저 MBTI 뭐 성격 진단한다는 게 요즘 아주 여러 군데에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중이죠. 예. 최근에 우영우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역할을 했던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유퀴즈에 나왔는데 유퀴즈에 나왔을 때도 대화 중에 MBTI 얘기를 서로 하더군요. 그 유퀴즈의 그 MC 두 분하고 박은빈 씨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MBTI는 성격을 진단하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피부를 진단을 합니다. 피부를 진단해서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을 딱 고를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개인의 피부 상태나 생활 환경이나 알맞은 성분 정보를 분석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해서 2분 안에 화장품을 만들어서 딱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있는 기성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이 문제겠죠. 근데 가격도 싸요. 15mm에 23,000원이에요. 그래서 써보고 안 맞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얘기만 해도 제가 몇 시간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그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엔 뭐가 있냐면요.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축약한 일종의 로봇 제조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면 인터넷에서 들어온 게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기서 자판기처럼 입력을 하면 거기서 성분을 배합해 갖고 그 피부 타입에 맞는 로션이 딱 나오는 거죠. 이 원료는 물론 한국 콜마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화장품 OEM 하는 회사 거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내주죠. 여기 밑에 보십시오. 화장품 회사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희 회사는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예요. 도미노 피자가 IT 기업이다. 현대자동차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는 말과 릴리커버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라는 말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이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사는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서울에 있지 않고 수도권에 있지 않고 대구에 있는 회사고요. CEO가 여성입니다. 요새 ESG 경영 측면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죠. 이분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정기 구독하는 고객에게 배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맞춤화, 구독화, 서비타이제이션이 전 업종으로 아마 확산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작년에 대구 스케일업 컨퍼런스에서 이 안선희 대표의 인터뷰가 나갔는데요.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사실 이 정도에서 맞춰도 되는데 그러면 대기업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회사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LG전자가 글로벌 가전산업에서 홈 어플라이언스에서 2년 연속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년 연속. GE라는 회사를 누르고 세계 1등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1등입니다. 몇 년째. 그런 변화를 보면서 삼성전자가 대항하기 위해서 프리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리즘 프로젝트. 프리즘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세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비스포크 냉장고입니다. 비스포크 냉장고가 대박이 납니다. 트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제품이 다 비스포크로 바꿉니다. 비스포크 냉장고는요, 맞춘다는 겁니다. 가전을 맞춘다. 고객에게 맞춰준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어려웠는데 레고처럼 붙여 쓰는 냉장고, 패널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사이즈도 바꾸고 안에 냉장실, 냉동실의 규모도 바꿉니다. 이거를 시작했던 이 양 전무님, 상무님, 이분이 금방 전무로 승진했다는 소식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냉장고 타입을 선택하고 냉장고 제품 외형을 선택하고 색상을 선택하면은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이게 과거엔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이걸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면 냉장고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냉장고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팔릴까요? 의구심이 가실지 모르지만 이게 요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대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재승 삼성전자 DA 사업부장은 사장입니다. 비욘드 비스포크라는 걸 얼마 전에 이야기하면서 몇 달 전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이걸로 전 세계 다 뻗어나가겠다. 사업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냉장고 팔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에너지, 효율, 소음, 냉동이 잘 된다, 냉장이 잘 된다, 맛을 보존해 준다, 뭐 셰프 컬렉션이다 이런 걸로 고객들의 어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맞춰드릴게요. 사이즈 맞춰드려요. 색상 바꿔드려요. 이런 걸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전략적 변곡점에서 이런 걸 하고 있죠.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Make to Stock 비즈니스였습니다. 예. 주문 받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파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냉장고 회사가 다 그랬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혁신적인 거죠. 이걸 바꾼 겁니다. 바꿔가지고요. 주문 생산으로 바꾼다. 주문 생산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건 쉽지만 이걸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구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스포크 제조 과정에서 완전 변화를 통해 갖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걸 합니다. 그래서 make to order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프로세스가 변화하는데 여기에 모듈화라는 거, 주문 조립 방식이라는 걸 넣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오래 걸리고 어려웠던 걸 이제 변신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가전이 맞춤형으로 바뀝니다. 삼성전자가 비스포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스포크 홈에 들어가시면 나중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재밌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비스포크한다 보면 여기 보시면 경험을 비스포크하고 공간을 비스포크하고 시간을 넘어서 비스포크해서 이제는 평생 케어, 평생 보증, 메인티너스까지요. 구매 시점에 관계없이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아까 현대차가 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미 LG전자는 싱크큐라는 걸로 이걸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하죠.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가 있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사업하는 방식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미 사업하는 방식이 바뀐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조금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릉에 저 집사람이랑 같이 갔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제 와이프입니다. 지난 2월 달에 방학 때 강릉에 이제 놀러 갔는데요. 거기 어느 맛집이 있어요. 그 맛집 옆에 벽화같이 이 카툰을 그려놨는데요. 안목 해변으로 가시려면 이쪽으로 갑니다 하고 여기 보이실까요? 팻말이 보이죠? 안목 해변은 다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고객들은 다 이쪽을 보고 있어요. 빈칸이 있길래 거기 서보고 이제 사진 한번 찍었는데 이쪽이 어디냐면 그 식당이 있어요.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표지판도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우리는 계속 안목 해변만 가리키고 있는 회사가 있는 거죠. 고객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왼쪽이라고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예. 안목을 가는 이유는 해변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맛집을 가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게 고객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 몇 가지 얘기를 조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한국 배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뭐 글로벌 스타들이 너무 많지만요.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은, 나이 들면서 점점 멋있어지는 조지 클루니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조지 클루니. 저는 조지 클루니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제 집사람이 조지 클루니 팬입니다. 사람이 너무 멋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공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예컨대 조금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요 100만 불씩 캐시를 줍니다. 별로 안 놀래시네. 여기 저 연봉이 많으신가요? 100만 불씩 캐시를 현금으로 딱 줘요. 세금 다 떼고 네트로 세금까지 다 부담하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된 거는 여러분이 도와준 덕이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것뿐만, 이거 혹자는 그러죠. 아니,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그런 분 보셨습니까? 돈 많다고, 자기 도와줬다고 이렇게 전 잘 못 봤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네스프레소라는 회사의 광고를 하거든요. What else 시리즈 광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What else 시리즈. 근데 What else는 뭐가 더 필요해 이런 건데요. 이 사람이 광고를 하게 된 계기는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동네에서 커피 농장을 하는데요.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고객하고의 연결도 잘 안 되고 열악하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여길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요즘 얘기하는 ESG 경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네스프레소를 찾아가요. 내가 아프리카 어느 동네를 아는데 거기 커피 좀 사주라고 가서 한번 체크해보라고 퀄리티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왜 제가 사줘야 되죠? 네스프레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광고 공짜로 해줄게. 네스프레소 광고 내가 해줄게. 여기 거 좀 사줘. 네. 그래가지고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네스프레소에서 아프리카의 커피를 사서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는 엄청 좋아지죠. 그 지역은. 그리고 네스프레소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가치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서 네스프레소에서 어떻게 커피를 파냐 하면요. 캡슐 커피를 팔죠. 네스프레소라는 기계에다가 캡슐을 넣어갖고요. 네스프레소는 원래 커피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독 모델로 연결하죠. 그래서 그 캡슐을 사는 거를 구독으로 연결합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사거든요. 구독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문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합쳤다고 해서 이걸 편리미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스프레소가요. 그러다 보니까 네스프레소의 가치도 올라가고요. 조지 클루니의 그 선행도 알려지고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성공적인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다 좋아지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ESG 위원회 위원장이 되죠. 네. 지속 가능성 담당 사회이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what else?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는 말은 이걸로 끝이다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 중에서 최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제품과 서비스 따로따로 해서 제품하고 서비스를 붙이기 시작한 거에서 완전히 합체하고 마지막 단계가 솔루션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퍼링에서. 이 어퍼링의 끝판왕을 지금 what else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거,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거,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각각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신입사원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신입사원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부서에 최근 5년 안에 들어온 신입사원 있으면 이따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기 잘 할걸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사의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만족시키실까요? 성과를 어떻게 향상할까요? 지금 공기업 경영평가가 올해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영 효율화가 화두 아닙니까? 네. 이 화두를 잡아야 되죠. 성과 향상 어떻게 할까요? 경쟁 우위 확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맞춤화와 구독화의 콜라보를 통해서 서비타이제이션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리지만 그것만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로서 서비타이제이션이 있음을 여러분의 메뉴판에 좀 올려놔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알아야지 선택을 하죠. 우리 중식당에 가서 주문하라 그러는데요. 메뉴판 보고 선택하잖아요. 예, 짜장면, 짬뽕, 탕수육 수준으로 우리가 늘 먹고 있는데 메뉴판을 봐야지 전가복이라는 것도 있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가복을 먹어봐야지 다음에 전가복을 한번 비싸지만 좀 무슨 특별한 날이다 그러면 주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서비타이제이션이 있음을 여러분의 메뉴에 추가 부탁드린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고객의 경험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고객사들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고객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도미노 피자는 도미노 트레카라는 걸 만들었죠. 다마박스는 랜덤으로 술을 보내주기 시작하죠. 어떻습니까? BMW가 사실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현대차의 접근은 내 자동차의 상태를 알아서 척척 미리 예방 보존해주는 서비스로 접목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 변혁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오퍼링을 어떻게 궁합을 맞춰가느냐, 매치 메이킹을 하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 LG 티운이라는 거를 들여놨습니다. 식물 재배기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불을 켜주면요, 키트에서 씨앗이 들어가 있는 저 키트를 사서 물 주고 불을 켜면요 자랍니다. 그럼 저거 루꼴라거든요. 루꼴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코스코에서 파는 건데요. 코스코에서는 이제 골드 제가 금방까지 이름이 생각났는데 저 꽃을 이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 꽃을 재배해 봤는데요. 어제 아침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꽃 얼마나 오래 간 거예요? 그랬더니 120일 갔대요. 120일 동안 저 꽃이 핍니다. 네. 그런데 LG가요, 새로운 가전을 많이 만드는데 이게 새롭게 만든 가전입니다. 식물 재배기예요. 우리 집에 이걸 갖다 놨더니 우리 딸아이가 딱 보더니 반려식물이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려식물. 컨셉이 막 바뀌어요. 그리고요, 지난번에 집사람이랑 어디 지방을 갔는데 집사람이 휴대폰을 딱 보더니요, 이거 물을 줘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떡하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앱에 다 나와요. 물 줘야 된다는 거. 그러더니 카톡으로 집에 있는 아들한테 얘기하더군요. 물 좀 주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물을 어떻게 주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설명을 또 카톡으로 딱 보내요. 이런 정보들이 LG전자에서 다 취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물을 주는지, 어떤 작물을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불 켜는 시간이 어떻게 적절한지를 알아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요새 빅테크들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우리 메인티넌스 현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가 벌써 식상해 보이는 AI나 빅데이터나 IoT나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드렸고요. 요약을 하자면 혹시 앞에 강의를 놓치셨으면 이 슬라이드 한 장 보시면 되죠. 서비타이제이션은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제품의 서비스화와 제조기업이 제품 관련 서비스는 물론 순수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하는 기업의 서비스화로 나눌 수 있는데, 특징은 단순 제품 판매에서 장기적 관계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점을 좀 주목해 주시고요. 협업 네트워크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건데,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가 파워 바이 디 아워 이런 것이 대표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독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결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그레이즈의 스냅박스, 구독 경제, 서비타이제이션, 그리고 스마트 공장 융합 사례 같은 거, 우리나라에선 릴리커버 사례 같은 거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앞서 가시는데 전략적 변곡점 아닙니까? 고민하셔야 되죠. 서비타이제이션의 유형이나 사례나 서비스 오퍼링의 수준, 비즈니스 모델의 단계 등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어느 회사에 갔더니 다 다름이라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름이 뭐냐 그랬더니 다 다르다는 뜻도 있고 다 다른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더라도 합심해서 좀 뭔가 만들어 보는 그런 토론의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어느 회사 갔더니 또 룸 회의실에 있는데 이 회의실 의자를 다 다르게 색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생각이 달라도 이 자리에서는 기탄 없이 얘기하고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가는 이런 동행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웨인 그레즈키라는 전설적인 아이스하키의 영웅의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파괴적인 혁신으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첸센 교수님이 계신데요.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근데 이분이 웨인 그레즈키가 은퇴할 때 전설적인 아이스하키의 영웅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승도 많이 하시고 저 골도 많이 넣으시고요. 어시스트도 많이 하셨냐고 그랬더니 웨인 그레즈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이죠. 스케이트를 하는데 Where the puck will be? 퍽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달려가죠. 퍽 보고 퍽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예상해서 글로 가죠. 퍽 쫓아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Skate to where the money will be라는 논문을 쓰죠. 돈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시라고요. 돈 하는 데서 있지 말고요. 전략적 변곡점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저걸 머니로 해도 좋고요. 밸류로 바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 여러분 Q&A나 또 토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 간략한 이력과 또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올려드립니다. 한 가지 저 개인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모든 경영학회들의 그 엄브렐라 학회 제일 큰 학회인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2024년 차차기 회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질문이나 코멘트, 토론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진표 선생님. 부산이시네요. 이상근. 직함이 없어서 상생협력처의 김평환 님도 손을 드셨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김평환 님? 마이크를 키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올리셨다가 그냥 내리신 듯 합니다. 김석곤 우리 품질경영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좀 질문이 좀 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또 중요한 이 강의 주제로 가지고 얘기해 주셔서 상당한 업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 품질 경영처를 지금 맡고 있는데 이 품질 경영처에서 지금 하는 업무 중에 한 개가 이제 고객 만족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고객 만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조의가 있으시고 그 부분에 그 역할도 많이 하셔서 제가 우리 회사에 좀 당면했던 사항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회사는 그 고객 만족에 대한 수준을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고객 만족도라는 툴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고객 만족도의 수준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본다 그러면 한 96점 이상이 좀 나오는 수준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어찌 보면 고객 만족도에 대한 그 측정이 정확히 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정말 우리 회사에 만족을 하느냐에 대한 수준을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마땅치 않아서 좀 여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우리 회사가 신규 프로젝트를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규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러면 처음 그 고객하고 대면하는 수준의 만족이 결국은 그 마지막 만족 수준의 그 형태로 이어질 텐데 그러면 처음에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중점적인 사항이 뭔지 어떤 측면으로 집중적으로 좀 고객 만족의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유 이상. 예, 차장님 주신 질문 정말 고민스러우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 다른 회사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답변 하나, 또 다른 회사 케이스 하나 이렇게 섞어가지고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뭐 전화로라도 개별적인 통화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 만족도가 포화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더 올리기가 어렵죠. 더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지표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 어떨지 이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 프로젝트 처음 대면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조사할 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위주로 이제 조사를 하죠, 대개. 그런데 그거와 다른 측면, 고객 관계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3R을 조사를 하거든요. 세 가지 R. 하나는 이제 리텐션입니다. 얼마나 계속 우리 회사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지, 리텐션. 그 다음에 다른 회사한테, 다른 사람한테 우리 회사를 권유하겠습니까? 리퍼럴, 권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도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Related Sales. 이걸 3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객사는 숫자가 많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NPS라는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 오래된 모델이에요. 오래된 모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객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바꿔서 한다 그러면 대대적인 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어떤 금융권의 회사가 고객 만족도와 관련된 걸 새롭게 하는데 뭘 하냐면요. 디지털 관련된 지표를 뽑아냅니다. 디지털과 관련된 지표. 예. 그러니까 고객 만족 관련된 부분 중에서 디지털로 뭔가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에서 디지털 기여도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KPI, 고객 만족도의 새로운 KPI 개발에 관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고객에게 진정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치 중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 그것이 얼마 전까지는 사회적 가치나 ES 쪽으로 비중이 확 높았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가면서 효율성이 오히려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공기업 경영평가의 모델이 이제 변하고 있는 과정을 감안했을 때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를 별도로 띄어가지고 기존의 시리즈는 그대로 가더라도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새로 만드는 그런 게 아마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고요. 그런 KPI는 사실은 각 기업의 내부 비밀에 가까운 그 관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별도로 저한테 말씀 주시면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QCD, Quality Cost Delivery
그런 관점으로 봤었죠. 그런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적이고 고객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대응성 같은 게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걸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 수용을 잘하느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경험에 기반을 하되 그 고객사의 특징을 분석을 해서 역시 몇 가지 체크 포인트. 우리 왜 저 그 꼰대 테스트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10개 중에서 5개면은 나 꼰대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 걸 조금 개발하셔서 적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토론 있으실까요? 네, 예. 대개 침묵이 3초 이상 지나면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만 예. 어떠실까요? 요새 부산 날씨는 어떻습니까? 부산에 계신 우리 이상근? 예, 제가 직함을 정확히 몰라서 오늘 노지마트는 저희 끝나 마이크 키시가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부산도 가고 싶네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예정된 시간은 8시 30분까지입니다만 제가 강의를 8시 10분까지 했고 한 10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업무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괜찮으시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제 연락처로 아니면 여기 진행 쪽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원활히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아침 같이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또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